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단계를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일 잘러로 가는 길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험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고, 일 잘러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단계로 일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오늘은요, 간단하게 어떤 스텝을 거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 게 일잘러의 특징에 부합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요. 그래서 강점 발견도 있고요, MBTI 같은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심리 검사를 포함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아가는 거죠. 남들에겐 없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이 내용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강점 찾기도 필요하지만 내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을 계속 기록합니다.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 관리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또는 내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이 일을 더 잘하는구나, 남들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도 일을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되나, 아니면 나에게 맞는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근데 나를 잘 파악한 사람은요, 내가 잘할 만한 일을 굉장히 빨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내 커리어를 쌓아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사실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환경 속에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매달, 적정한 시기별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내가 나를 알 때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아는 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고객의 니즈를 찾습니다. 여기 1번은 뭐냐면, 고객이 누군지 규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대체 내 고객이 누구냐, 엔드유저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상사, 동료, 인접 부서, 어떤 경우에는 부하 직원, 이런 경우가 다 고객이에요.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그래서 사실 이 부부관계에 굉장히 좋은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배운 것도 뭐냐면, 아내를 또는 남편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딱 앞에 앉혀놓고 니즈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이런 것들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실제 실행해보는 거지. 그 니즈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부관계, 이 관계의 어떤 노하우가 아닐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니즈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이 니즈는, 이 사람의 이 니즈, 이 사람은 이런 니즈. 두 개가 겹치네? 그러면 가장 이 니즈가 많이 겹치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결정을 잘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꽂히는 대로 일해. 꽂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꽂히는 대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열심히 일어나고 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라고 말할 만한 건 딱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떤 니즈가 있는지 알았고, 교집합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플래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를 정했잖아요. 그걸 언제 할지, 누구랑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일을 정말 설계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적지를 않아요. 규정을 못 해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꼼꼼하고 내가 아무리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적어놓고 그걸 하나씩 체크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빵꾸가 생기고 누락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건요, 시간을 배정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기획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시간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확장 프로젝트, 성장 프로젝트, 3가지로 모든 업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간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면담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거, 이 시간 따로 정해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이거 아주 중요하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진 않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타 시간, 버려야 될 시간, 이런 것들 다 같이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시간을 제 공유 캘린더에 다 집어넣고 이 친구는 그거를
정해진 폼을 가지고 저랑 분석하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 내 목표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누구를 이렇게 더 많이 만나야겠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걸 미리 설계하고 그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 커뮤니티가 매달 계속 성장하잖아요. 새로운 시도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플래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기록하고 플래닝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면요, 이제는 실행을 하겠죠.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보통 차이가 납니다. 관점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피드백 노트를 갖는 거예요. 피드백 노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피드백이, 내가 피드백 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게 일상화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고, 다시 해야 될 건 뭐고, 다음에 일을 한다면 이렇게 이것부터 해야겠다, 또 누구랑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계속 정리를 해놔요.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거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다음에 또 그 일이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런 게 뭐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남겨놔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건 크건 그 업무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 목표가 프로젝트의 목표일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어요. 나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사통을 뚫어보고 관계를 뚫어보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맥락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내 개인적 차원의 또 조직 차원의 목표를 정해놓고 끝나고 났을 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목표였는데 이걸 잘했나 못했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했거나 시간만 보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놓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 노트가 쌓이고 쌓여갈 때 나만의 성공 경험, 나만의 실패 경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건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첫 번째 단계인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게 같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실무자 레벨까지는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들이에요. 반드시 요 단계를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만 해도 일은 잘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점점 직급이 올라가고 직책이 올라가죠. 직책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요? 의사소통이 중요해져요. 의사소통과 리더십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는요, 리더십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은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의도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고통스럽게 무슨 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교육 듣고 뭐 이럴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주변에 이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복사하세요. 저도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코딩을 하진 않지만 코딩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딩을 잘 가르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것부터 시키더라고. 무슨 언어를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언어를 배운과 동시에 어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클로닝을 해봐라.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분해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배워라.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시대에 맞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행동, 결정, 제스처, 뭐 스타일까지 전부 다 한번 그냥 다 적어봐. 복사해봐.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하나라도 한번 따라해. 그 복사하는 과정 자체가 의사통이 탁월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배운 점 또는 지난 주간에 배웠던 점, 지난달에 배웠던 점을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요, 대리님 또는 뭐 팀장님을 요즘 보고 되게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런 말 한마디 하신 게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 말을 무슨 막 각 잡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차 한잔 하든지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던지는 게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나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보람차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한번 해봐. 해보는 순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의 말과 관점과 행동들을 복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관점이 넓어집니다. 그럼 이제 6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6단계는 뭐냐면요, 영향력이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 일이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일하는 프로세스, 뒤에서 일하는 프로세스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확장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맞춰줄까요? 이 타이밍에 이런 거 내주면 좋을까요? 라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들에게 제안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슈를 트래킹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가 뭐였고, 우리 부서 내에서 회사 내에서 중요한 이슈 때문에 했던 결정들,
뭐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든지 출근 방식이나 보고하는 방법, 결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던 게 있다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그때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걸 얻고자 했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요, 점심 식사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거 누가 살 거냐 뭐 이런 거를 그냥 재미있게 하나 두 개 게임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에게 업무적인 것까지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요,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대,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돼요. 자, 이것까지 되면요, 마지막으로 이슈를 메이킹하는 단계가 됩니다. 2단계, 이 7단계에 넘어가면요, 리더가 됐건 뭐 팀원이 됐건 상관없어요. 이슈를 메이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 조직에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관점 있는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 거죠. 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7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네가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제안을 하냐? 왜냐면 인사와 일하는 방식, 전체적인 프로젝트와 프로세스까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충실히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전체적인 관점도 생겼고, 내가 저 사람들의 니즈를 보니까 또 내가 가진 강점에서 이런 분석 혹은 의사소통, 프로세스 설계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제안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거치셨고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요, 반드시 이슈를 메이킹 해보세요. 물론 이 단계에서는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욕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획을 긋고 성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내가 욕 많이 먹어봐서 잘 알거든. 근데요, 처음에는 욕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성과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를 지지하고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잘러가 되는 단계를 7단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할지, 그리고 이슈 메이킹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목표는요, 당분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냥 녹아드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신다면, 또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짧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매일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약속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뭐 대단한 편집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타고난 리더십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의 회사가 바뀌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바뀔 겁니다. 리더가 아니면요, 통찰력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보도록 하죠. 이상 이영이었습니다.